사실 오늘 케이스 자체만을 봤을 때는 뭐 레프트 메인의 3-3니까 사실 KBG 인디케이션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오늘 주제는 그것보다는 어떤 diffuse long 리전에서 어떻게 그 리전을 캐릭터리스틱을 파악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트리트먼트를 이제 갈지에 대한 그런 디스커션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 패널 선생님들 중에 흉백과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인터벤션 하는 분도 계신데 각자 자유스럽게 우리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코멘트 혹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동호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DCB 베이스 세라피 하면은 항상 다이섹션이 걱정이 될 것 같은데, 페리퍼리를 좀 이렇게 되돌아봐 생각을 해보면, 뭐 SFA도 가능한 한 스텐트 안 넣는 게 이제 원칙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 SFA하고 다이섹션이 있으면 베일아웃 스텐트를 할지 말지 할 때 프레셔 풀백을 해보고, 다이섹션 부에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심하지 않으면 그냥 DCB 해도 다이섹션 있어 좀 그냥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너리 필드에서 이 DCB를 하고 레지널 다이섹션이 있을 때, 이제 코로너리에서는 FFR이 있으니까 그때 FFR을 해서 프레셔 드랍이 있을 때 베일아웃 스텐팅을 하거나 뭐 이런 거 관련된 혹시 뭐 연구가 있었던가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박성훈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DCB를 드노보 리전에 어플리케이션 할 때 우리가 가장 컨선이 되는 건 다이섹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섹에 대해서 결국은 벌루닝을 하고 나서 다이섹이 있는 상황에서 FFR에 따라서 이제 스트래테직 디시전을 하는 그런 연구들도 보고가 되어 있고요. 뭐 좀 더 이제 컷오프에 대해서 사실 라지 스케일 데이터는 아니지만 0.75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걸로 어느 정도 렐러티브하게 세이프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스키미아를 리버스컬라이제이션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보는 0.80을 기준으로 해서 제시하는 그런 컨센서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이게 가이드라인 레벨보다는 익스퍼트 컨센서스 레벨의 그런 레커멘데이션이 많아서 컷오프에 대해서 0.75냐, 0.80이냐, 그리고 레지듀얼 스테노시스에 대해서도 사실은 30%라고 굉장히 좀 브로드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QCA로 매저를 해봤을 때 30%도 사실 보고 있으면 이거 그냥 두고 나와도 될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경우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리전 프랩을 하고 오퍼레이터가 편안한 상태에서 사실은 리전이 잘 프랩되고 다이섹이 톨러러블 할 때 DCB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너무 험한 다이섹이 생겨 있거나 잘 조절이 안 된다, 그럼 사실은 스텐트랑 굉장히 좋은 옵션이 항상 백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DCB 베이스 PCI를 할 때 사실 좀 더 과감하게 리전 프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DCB가 좀 어려운 병변들은 뭐 칩 리전 중에서도 칼슘이 굉장히 많은 리전이라든지 트롬보스 컨테이닝한 ACS 리전이라든지 뭐 레프트 메인 바이포케이션 그런 리전들인데요. 근데 그런 리전에서는 DCB 효과가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고 메커니즘적으로도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DCB 베이스드 PCI와 스텐 베이스드 PCI를 비교하면 당연히 스텐트를 한 40% 정도 덜 쓰기 때문에 당연히 DC 베이스드 트리트먼트의 아웃컴이 좋아지는 것은 뭐 자명한 결과인데, 저는 이제 공평하게 DC 베이스드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입증을 하려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로나리 디지즈에서 DCB 베이스드 트리트먼트, 컨템퍼러리 우리가 어떤 피지올로지 가이디드 그때 혹은 이미지 가이드 DCB 어플리케이션을 한 것과 GDMT를 좀 비교를 해야 페어한 컴패리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DCB의 효과 자체가 스몰 리전, 그 다음에 뭐 롱 리전에서 스텐 개수를 줄이거나 어떤 사이드 브랜치의 투 스텐 테크닉을 좀 줄이거나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리전에서는 메디컬 트리트먼트 vs 뭐 스텐트 메디컬 트리트먼트 난 인피리어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서 리전 सब셋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부터 좀 의견을 드리자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스롬버스 버든이 많다든지 아니면 아주 헤비 칼시피케이션이거나 이런 경우들은 사실 기전적으로 에피커시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텐트도 좋지, 효과가 사실은 헤비 칼시피케이션이 좋지 않은 것처럼 DCB도 결국은 드럭의 페네트레이션이 결국은 어드밴시아 레벨까지 메디아까지 침투가 돼야 되는데, 디퓨스 칼시피케이션일 때는 사실 리전이 칼슘의 크랙이 명확하게 생기고 메디아 익스포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펙트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디버킹 세라피를 사실 일본 선생님들이 그래서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컴바인 했을 때 그런 리전의 좀 프랩 결과가 좀 더 좋고 DCB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롬버스 버든 높은 경우에 있어서는 라이프 필리시티가 높은 이런 그 약제가 결국은 스롬버스에 대부분 많이 묻기 때문에 하이 스롬버틱 버든인 경우는 저는 DCB 어플리케이션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GDMT랑 결국은 비교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 병변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의 선택의 어떤 문제가 선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약물 치료를 한다고 선택하면 그것도 당연히 좋은 옵션이겠지만 만약 이걸 인베이시브하게 트리트먼트 할 때 선택을 하는 옵션 측면에서는 사실 전 DCB랑 DES 두 개 중에 저희가 이분법적으로 결국 어느 타이밍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스몰 베슬에서는 당연히 DCB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메디칼 테라피랑 비교를 하는 거는 이스키미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세스하고 업프론트에서 단계에서 비교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앞으로 많은 스터디들을 통해서 또 이것도 결국은 아직까지는 에비던스의 갭인 것 같습니다. 네, 허영 선생님. 네. 그냥 강동호 교수님께서 답을 잘 해주셨는데 그냥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한 스터디인데 좀 소규모 데이터긴 하지만 바이퍼케이션에서 사이드 브랜치에서 스텐을 넣은 거 그다음에 메디컬 트리트먼트로 그냥 한 거 레프트 그 메인 브랜치에서요. 그 다음에 DCB 한 거를 세 개를 컴패리슨해서 비교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재밌는 결과는 스텐은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리스터너시스가 생기고 그리고 DCB는 오히려 루멘이 인라지먼트 되고 그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레일 루멘 인라지먼트의 효과를 드럭 때문에 보는 거고요. 메디컬 트리트먼트는 정확하게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그래서 GDMT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치료 중에 하나인데 그거보다 조금은 더 우리가 내추럴 베슬 힐링을 목표로 하면서 조금은 더 좋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또 어쩌면 DCB에도 장점일 것 같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그 흉부외과 교수님에 대한 주제나 혹은 우리 피지올로지에 대한 주제에 대한 질문 주시면 하나만 더 받고 제가 할게요. 홍승창 선생님. 홍수상 교수님께 간단히 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키비자가 한 15년 된 사람들 뭐 웰에서 보다가 미비가 좀 이스케미아 생겨서 팔로우 왼쪽 해보면 예를 들어 뭐 디스타 LAD 됐는데 뒤로는 플로우 가는데 앞에 이제 미드 LAD 시스테마틱하게 좀 디퓨즈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퍼포레이터 같은 퍼포먼스 증가시킬 것도 같으면서 반대로 또 이제 컴피티션을 또 만들 것도 같아서 그래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 악화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럴 때 선생님 혹시 견해나 아니면 정해진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저희들도 실제로 필드에서 그런 환자들이 가끔 있거든요. 제가 아까 첫 케이스 보여드린 대로 아테르마를 절개를 해서 엔도아테렉토미를 하면서 패치라이크처럼 길게 리마를 대주는 바로 그런 테크닉을 좀 주로 이렇게 막 결국은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식하게 캐비지는 obstruction 된 리전의 디스탈로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저 환자처럼 뭐 퍼포레이팅 브랜치가 크다든지 아니면 스타노틱 리전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럼 과연 어느 쪽 디스탈에 돼야 될 건지 이런 게 고민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가 결정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프락시말의 퍼포레이팅 때문에 만약에 그걸 열어주면 분명히 만마리의 컴피티션 플로우가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가 예를 들어 클리니컬하게 그게 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이고 뭐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미비도 하고 뭐 다른 것들을 고려했을 때 거기를 반드시 열어주는 게 좋다 그러면 일단은 열어주고 그러면 만마리 아테리의 페이팅이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열어줬는데 컴피티션이 생기면 만마리 아테리가 막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열어줘서 컴피티션이 생겼다는 얘기는 네이티브 LAD 플로우가 더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자들은 사실은 뭐 만마리가 막히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임상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열어주는 것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만마리가 막혔을 때 디스타 플로우에 여기는 열어줬지만 또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엔도아테렉토미가 이제 LAD 쪽보다는 아무래도 라이트 코로나리가 많지 않습니까? 라이트 코로나리 쪽이 엔도아테렉토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수술할 때 엔도아트렉토미가 닥치게 되면 덜컥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결국은 거기가 타겟이니까 하고 났는데 플로우는 별로 안 가고 그래서 어떻게 돌리긴 했는데 바이탈이 계속 안 좋아지고 통상은 우리가 그 선생님들 카디올로지 선생님들을 백커버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저는 한번 다시 그 플로우를 원래 가던 플로우조차 우리가 없애는 경우가 생긴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인터벤션 선생님들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그 가던 부분을 찾아서 다시 플로우를 회복시켜서 이런 그 세이브를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험이나 이런 건 없으신지. 그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엔도아트렉토미를 하는 그런 코로나리 엔도아트렉토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로티드나 페리페럴 엔도아트렉토미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물론 이론적인 거는 같지만 하는 스킬 자체가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스노플로우 이펙트인데 그렇게 스노플로우 이펙트가 되면 코로나리 아테리는 바로 잘못하면 그게 정말 프락시멀해서 그게 생기면 심장이 오피캣 같은 경우는 그냥 순간 심장이 멈춰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RCA 같은 경우는 심장이 멈추지는 않고 이제 뭐 부정맥이 막 생기겠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다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그게 인티말 플랩이 네이티브 혈관을 막고 그것 때문에 뭐 네이티브 플로우가 정말 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뭐 엔지오를 해보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갖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할 때 조심해. 만약에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도아트렉토미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RCA는 사실은 우리가 제일 RCA 그라프팅의 타겟을 하는 데는 완전히 그 디스탈 RCA 지나서 PD나 PL 브랜치를 타겟팅을 하는데 거기는 사실은 엔도아트렉토미를 해야 될 정도로 크게 카시피케이션이 생기지를 않아요. 대부분 그런 카시피케이션은 그 바이퍼케이션 되긴 이전인 뭐 디스탈 RCA 정도인데 근데 또 디스탈 RCA는 LAD 병든 LAD보다는 혈관이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를 엔도아트렉토미를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사실은 LAD 작은 혈관인 병든 혈관에 엔도아트렉토미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RCA 좀 더 굵은 혈관을 엔도아트렉토미를 할 때는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리스크가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덜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짧은 질문,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승재호 교수님 케이스 같은 경우 아까 보여주셨던 케이스처럼 엔도아트렉토미도 좋은 옵션일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Y 그래프트로 뭐 D1까지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보여주셨던 첫 번째 케이스처럼 엔도아트렉토미를 하는 게 좋을지 선택이 저는 저 같으면 보여준 제가 그 경험만 봤는데 다이아고널이 병이 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환자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케이스 보여드린 것처럼 거기 미드 포션을 엔도아트렉토미를 하면서 거기 아나스토모 사이트를 패치처럼 길게 해주면 그 투앤플로우로 블러드가 잘 갈 수 있는 리스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렇게 수술해요. 그게 수술 난이도가 단순 디스탈에 평범하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수술 난이도가 근데 아무래도 이제 디스탈만 되면은 고기가 나중에 막힐 그렇죠. 수 있으면 D1이 문제가 되니까 D1에도 하나를 대주는 게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D1에도 대주고 Y 그래프트도 그렇게 대줄 그것도 하나의 옵션일 수 있고 과거에는 사실은 그렇게 수술을 많이 했죠. 근데 그러면 또 이제 그게 컴피티션 플로우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만마리에서 Y로 해서 붙이는지 아니면 이 환자 다른 OM이나 PD NGO를 몰라서 모르겠지만 더 많은 시퀀셜을 돼야 되면 뭐 에올타에서도 뚫어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가 LAD만 수술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캐비지를 할 땐 보통 대부분 OM, PD도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옵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컴피티션 리스크를 좀 고민하게 되죠. 네, 더 세세한 질문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이번 세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